자. 안녕하세요. 올캠핑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웃도어 디자이너 제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블랙 제이드 3세대에 대해서 조금 읊어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블랙 제이드 4차의 자녀분 지금 예약을 저희가 이제 오늘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예약자분들이 또 계시니까 제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제작을 해서 어떻게 배송을 드릴 건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제이드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블랙제이드 역사. 블랙제이드는 사실 블랙제이드라는 이름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해외 출장을 가면 그 프랜차이즈 중국집 중에 골든제이드가 있고요. 골든제이드는 그 베트남 여러분도 마시는 베트남 그 7군 푸미흥이라는 곳에 가면 거기에 그 비보시티라는 쇼핑몰이 있습니다. 거기 1층에 가면 골든제이즈라는 제가 자주 가는 중국집이 있는데, 그 집에 가면 이제 금처럼 막 용이 막 이렇게 있고 좀 휘황찬란하게 했는데 사실 좀 이뻤어요. 그게 이뻤고, 홍콩에 가면은 무슨 제이드죠? 거기가 홍콩에 가면 무슨 제이드라고 그래가지고 그 딤섬 전문점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블랙 제이드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냐면 흑옥이라는 흑옥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블랙제이드라는 제품을 만들고 그게 좀 까만 점이다. 그래서 까만 콩이다라고 블랙빈이라고 하는 건 좀 그래서 까만 점이다라는 건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고자 흑옥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정말로 재밌는 게 흑옥 있죠. 흑옥 중에 흑옥은 중국 왕실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고급스럽고 비싼 좋은 보석으로 다이아몬드급으로 취급받던 게 흑옥인데, 흑옥 중에 귀로 시작하는 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옥인데 검은색에 뭐 약간 이렇게 뱀 무늬처럼 이렇게 뭐 들어간 그런 옥이 있어요. 그 옥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만 나와요. 굉장히 귀한 돌이에요, 흑옥이. 그 돌은 대한민국에서도 공주하고 부여에서만 생산이 돼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블랙제이드 흑옥이, 영어로 블랙제이드예요. 흑옥이 우리 이제 공주 부여, 이제 부여 쪽에 가면은 저희 남궁 함열 남궁인데 남궁 종친이 좀 많이 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블랙제이드라는 이름. 그래서 한국 거지만 굉장히 귀하고 뭐 이런 검은색의 이런 텐트를 좀 의미하는, 본격적으로 시작하니까 왜 나가고 있지? 그런 의미에서 블랙제이드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1세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1세대부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대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사용 인원수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세대로 구분을 하는데, 1세대, 2세대, 3세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1세대는 2018년도부터 저희가 설계를 시작을 해서 2019년도에 양산을 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생산해가지고 여러분들께 판매를 했고요. 약 1000동 가까이 판매가 됐습니다. 1세대는 약 1000동 가까이 판매가 됐고요. 자, 1세대는요. 좀 그 당시엔 제가 이제 도전의 의미가 강했기 때문에 처음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투기를 만들면 처음 전투기로 이제 시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스펙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자, 블랙제이드 1세대는 이제 플라이와 폴과 그 다음에 이너 텐트로 나눠지는데, 현재 잠깐만요. 이너 텐트에 대한 설명이 없군요. 자, 이너 텐트는 제가 따로 이따 말씀드릴게요. 플라이는 폴리옥스퍼드 75데니아, 여기 써있네. 75데니아 210T. 여기 보면 이제 T라는 거는 우리가 덴시티라는 걸 뜻해요. 밀도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요 한정된 공간 안에 실이 몇 가닥이 들어가냐. 그러니까 실이 두꺼워지면 밀도가 낮아지는 거고, 실이 얇아지면 밀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75데니아 210T의 워터 리펠런트 발수도는 이게 왜 W8으로 돼 있지? 오타예요. 그러니까 C8이에요. C8. C8이 들어갔던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워터프루프 내수압은 3000ml.
3000mm의 내수압. 3000mm라는 거는 일정 공간 물기둥이에요. 300mm, 3000mm, 뭐 우유 30통 이런 게 아니고 지금 3000mm면 3m예요. 3m의 물기둥을 세웠을 때 그 압력으로도 비가 새지 않는다. 자, 폴대가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제 울캠핑은 되게 오래됐죠. 저희가 2013년, 4년부터 DAC를 계속 DAC 폴대만 판매를 했었으니까 그 DAC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헬리녹스로 많이 알고 있는 동아 알루미늄의 그 줄임말 동아 알루미늄 컴퍼니예요. 코퍼레이션이에요. 자, 동아 알루미늄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회사고 이 회사가 현재 전 세계 점유율 1인데 점유율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점유율 1인데 이 점유율에 조건이 붙어요. 전체 시장을 먹는 게 아니고요. 고급 시장의 점유율 1위예요. 왜냐하면 저가 시장의 점유율은 다른 회사들이 갖고 가고 있어요. 근데 고급 시장의 점유율 1위고요. 일단은 고급 텐트다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사실 현재는 DAC4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거. DAC를 써야지 이 텐트는 명품 텐트고 좋은 텐트다. 고급 텐트다. 일단은 DAC4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고급 라인에 들어갑니다. 왜? DAC는 아무나 폴을 안 줘요. 자, 돈 준다고 다 안 줘요. 네. 현재는 그래요. 돈 준다고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일단 DAC4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고급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일단 현대 하면은 뭐 기아 현대 하면은 뭐 작은 차도 있고 큰 차도 있고 근데 뭐 제네시스 하면 일단은 그 급은 넘어가는 이제 고급 라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DAC 폴대 같은 경우에는 저가 라인이 없어요. 뭐 특히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성이나 아니면은 뭐 연한이나 아니면은 뭐 외국 회사나 이런 회사들은 저가 폴 시장도 있습니다. 저가 라인도 있는데 DAC에는 저가 라인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콧대가 높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나오는 프레스핏이라는 우리가 이제 7000번대, 그 다음에 8000번대, 6000번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두랄루민 폴대 아니면은 뭐 알루미늄 폴대, 스틸 폴대, 그 다음에 카본 파이버 폴대 뭐 이런 식으로 쭉 구분을 하시는데 자 저희는 카본 파이버 폴대는 네 그거는 통용으로 카본 파이버는 그 파이버 폴대는 통용으로 쓰고 스틸도 통용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폴대라는 말이 많이 써요. 스틸 폴대를. 그러니까 좀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알루미늄 폴대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두랄루민 폴대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안 부르고 저희는 6000번 폴대랑 60대랑 70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60대와 70대로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성분의 차이예요. 성분의 차이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거를 이해하시면 되냐면 보통 일반 패밀리 텐트, 큰 텐트 같은 경우에는 60 폴대를 써요. 60 폴대는 폴대가 두껍고 큰 힘에 버틸 수 있죠. 대신에 그만큼 무거운 거고 그 다음에 폴대가 잘 휘어요. 그래서 가공도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텐트 모양에 잘 맞춰가지고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가공이 쉽다. 그리고 스틸보다는 가볍고 강도도 우수하고 그래서 60대는 일반적인 보급형 텐트, 패밀리 텐트 뭐 이런 쭉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70대는 경도가 크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얘가 힘새도 좋지만 탄성도 좋아요. 강해요. 그래서 가공과 성형 뭐 가공이 조금 어렵고요. 제조도 힘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요 70대 폴대를 생산하는 시설이 우리나라에 인천에 DAC에 하나 있고요. 오성이 있나? 오성은 중국에서 만드나? 연안도 중국에서 만드나? 우리나라에는 70 폴대 만드는 시설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몇 군데 안 돼요. 그래서 70대는 되게 고급 폴로 속하죠. 그래서 70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더 가볍고 튼튼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경량 텐트라든지 아니면 좀 이런 전문적인 텐트들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60, 70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의자 프레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나뉘는데 또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아실 게 이 70 폴대에서도 또 급시 있어요. 급시. 그건 제가 이제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DAC의 프레스핏은 70대예요. 처음에 DAC가 개발해가지고 양산을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DAC를 알린 제품이 이 프레스핏이에요. 프레스핏. 그래서 이 제품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팩은 그냥 일반 팩이 들어가 있어. 중국산 팩, 싼 거. 그래서 이제 거기도 올캠핑 로고 들어가 있어. 되게 이뻐요, 이쁘기는. 잘 비워서 그렇지. 자, 지퍼도 그냥 일반 지퍼에다가 레인 커버가 들어가는 구조고, 자, 그냥 뭐 손잡이는 러버풀러. 그냥 쏘쏘해요. 쏘쏘해요. 그리고 이너 텐트예요. 이너 텐트는 거의 공통인데, 이너 텐트는 저희가 이제 110g에 그 면인데 좀 얇아요. 이너로 이제 가기 때문에 좀 얇은 면 텐트인데 이 친구는 태생적으로 저희가 너 이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 친구는 CA 썼었어요. 계속. 그 전에 다른 것도 썼었어요. 이제 그 전에는 그러니까 비탄소 계열의 비불수 계열의 발수제를 쓰다가 그 발수력이 너무 좀 안 좋기 때문에 CAS 썼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3인용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소스도 해요. 제가 이제 트레일웨이시라고 하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쓰면 왜 이렇게 쓰냐? 이렇게 맞나? 철자는 넘어가요. 트레일웨이 맞나? 이 트레일웨이시 뭐냐면 제품마다 비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누구는 비닐봉투 박스채 무게를 재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다 빼서 알맹이만 재는 사람이 있고 그 유튜브에 무식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때 3.2kg로 이게 3.2kg였나 3.4kg였나 그랬어요. 블랙제이드 1세대가 3인용 면 텐트인데 3.4kg면 아마 그 당시에 나와 있던 모든 면 텐트 중에 아마 가장 가벼웠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이게 무슨 경량이냐. 자기가 물건을 재봤더니 4kg가 넘어가더라. 근데 그 사람이 얘기했던 걔가 4.0 몇 킬로라고 했나? 그거는 박스까지 쟀을 때 무게예요. 빌드 웨빙도 들어가 있고, 거기 제가 빌드 웨빙 들어가 있죠. 가방 있죠. 뭐, 다 들어가 있죠. 다 쟀을 때 4kg죠. 패킹 무게가. 그러니까, 그렇게 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트레일 웨이시라고 하는 거는 최소 설치가 가능한 무게를 보통 얘기를 해요. 보통 이제 배낭에 메고 우리가 뭐 트레킹을 가거나 산에 백패킹을 가거나 했을 때 최소한으로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이제 무게를 트레일 웨이시라고 하는데 보통 트레일 웨이트에는 보통 팩을 많이 빼요. 팩. 왜냐하면 자립이 되니까. 팩을 빼고 뭐 가이로프 빼고 뭐 플라이 풋프린트도 빼고 그러니까 텐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트레일 웨이트로 했을 때 3.2kg, 4kg 같은 제가 제 기억에 그렇게 나는데 그냥 소스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최초 출시가 27만 원이었어요. 1차 크라우드 펀딩이 제 기억에는 27만 원인가 28만 원인가? 아니 26만 원이었나? 이 정도였어요. 엄청 저렴했죠. 돈 벌 생각이 없었어요. 왜? 백패킹 시장, 미니멀 시장에 내가 처음 진입하는 거기 때문에 동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 한 200불에 만들어가지고 180불인가 200불에 만들어 180불이었나? 200불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가격에 만들어가지고 20 얼마였죠? 1차? 블랙제이드? 진짜 궁금하네. 아 이거 오픈하면 안 되나 가격을? 검색이 안 되는구나 지금. 그래가지고 굉장히 저렴하게 해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저렴하게 시작을 했다. 그렇게 해서 근데 사실 많이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괜찮았고 많은 분들이 사용해 주시고 뭐 요거 또 개발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하면 밤새도 모질라고 제가 진짜 이 블랙제이드 라이브 방송만 202번을 했어요. 202번을 했고 영상 편집해서 올린 게 34개. 그러니까 202번이 방송 시간이 평균 4시간이니까 800시간 방송을 한 거죠. 어마어마한 블랙제이드 관련, 그러니까 1, 2, 3세대 합쳐서 그렇게 제가 방송도 하고 했었는데 1세대는 그냥 쏘쏘했어요. 대신에 가격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어요. 당시에 있었던 이유가
DAC 폴대가 탑재된 텐트 치고 제일 쌌어요. 전 세계에서. DAC 폴대가 들어간 텐트 중에 가장 쌌어요. 불명예스러운 건가 그게? 아무튼 그런 기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판매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랙제이드 2세대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블랙제이드 1세대 때 느꼈던 점들, 그 다음에 부족했던 부분들 싹 개선을 해서 이제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뭐 2세대에서 거의 정점도 찍었다고 보시면 돼요. 블랙제이드 2세대는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이 못 만들고 300개 만들었어요. 300세트. 300세트 딱.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폴리 68데니아 210T에 리스탑으로 갔어요. 1세대 때는 75데니아였는데 2세대 때는 조금 더 경량화를 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얇은 원단을 사용을 했습니다. 얇은 원단을 사용하면 당연히 인장인열이, 그러니까 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리스탑을 추가를 한 거죠. 그러면서 무게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획기적인 거죠. PFOA, 그 다음에 PFOS를 풀이 발수제를 썼습니다. 이게 2세대는 2019년도부터 저희가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PFOA 풀이, PFOS 풀이 선언, 그러니까 환경호르몬 그 풀이 선언한 게 가장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난연이 들어갔어요. 난연이. 아마 굉장히 센세이션 했어요.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난연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경량 텐트들이나 백패키 텐트에 많이 쓰이는, 고기별 텐트에 많이 쓰이는 왜 나일론을 쓰지 않았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제가 드릴 말씀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일단은 저는 2세대는 이걸로 한번 도전을 해보자.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스펙이 확 뛰었습니다. 뛰고 두 번째는 폴대가 바뀌었어요. DAC의 NSL 페더라이트 NSA 들어가요. 아까 프레스핏은 고급형인데 얘는 최고급형이에요. 자, 무게가 프레스핏에 비해서 20%가 가벼워요. 여기서 게임이 끝났어요. 전 세계에서 요 폴대 들어가는 텐트 많지 않습니다. 검색해보세요. 많지 않아요. 이 폴대 들어가면 일단은 고급 텐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50만원 찍고 가요. 기본적으로. 이 폴대가 들어가면. 이렇게 고급 폴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팩도 이제 중국산 그 팩에서 DAC 팩으로 저희가 바꿔드려요. 제이스테크로 해가지고 그것도 바꿔드렸죠. 그 다음에 지퍼도 방수 지퍼로 바꿔요. 그러면서 그 지퍼가 그 지퍼로 바뀌면서 레인 커버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장단점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얼어붙는 경우도 있고, 그죠? 뭐 장단점은 있는데 어차피 붙을 상황이면 뭐래도 불편해. 근데 방수 지퍼를 하면 이 부분이 있어요. 씹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사실 저는 얼어붙어가지고 문이 안 열리는 것보다 메인 커버에 지퍼가 씹혀가지고 안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게 불편해서 뺀 거지,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방수 지퍼를 하면서 양쪽으로 하면서 15,000원인가 또 가격이 또 올라요. 7,000원씩인가 올라요. 방수 지퍼도 가격도 세고. 하여튼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풀러도 이제 저희가 이제 루미너스 러버 풀러, 그러니까 야광 지퍼 풀러 있죠? 제가 좋아하는 거, 그걸 또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가격대가 비슷하게 갔었어요. 1세대랑 2세대랑. 그러니까 엄청난 업그레이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2P로 나왔으니까, 2인용으로 나와서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가격 멘징이 가능했던 거죠. 비슷한 가격에 저희가 출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잘 나가고 있다가, 그죠? 중간에 어떤 회원의 찬물로 인해서 망작이 돼버리죠. 그래서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판매를 중지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안 팔고 창고에 짱 박아놨어요. 그리고 땡처리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 그 라찌의 사건을 이유로 저희가 라찌의 사건을 이유로 댓글은 막아놓고 일단 잠깐만. 그때 아니 나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닌데
제가 라찌 사건을 이후로 그 PP 샘플이 들어와가지고 되게 신나해하고 있었는데 어떤 회원분이 찬물을 끼얹었어요. 네가 블랙제이드를 얼마나 좋게 잘 만들었는지 몰라도 이전 사용자는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는 바람에 방염 이슈가 터졌고 방염을 빼달라고 했습니다. 일부 회원들이 요 방염을 요 방염을 빼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방염을 빼지 못하겠다고 했고 방염을 빼고 싶은 사람들은 쓰기 싫은 사람들은 환불받고 가셔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환불받고 떠나셨어요. 정말 씁쓸합니다. 이게 후진국의 극치를 보는 거예요. 자, 방염이 필요 없으면 환불받으세요 했더니 몇십 명이 환불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화도 나고 자존심도 많이 상했고 내가 그동안에 수백 번의 라이브를 하면서 왜 이거를 수백 시간의 라이브를 하면서 왜 이거를 떠들었나라는 삶의 회의도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백날 내가 얘기해봤자 바뀌진 않는구나. 그래서 다 환불해 드리고요. 판매 중지하고 창고에 싸뒀습니다. 창고에 싸뒀다가 나중에 그냥 땡처리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사실 예약자분께서 가슴 아픈 댓글을 주셨어요. 지금도 제가 그 글 안 지우고 갖고 있어. 전 댓글 안 지워요. 글도 안 지우고. 올캠핑 제품은 이래서 처음 사면 안 되는군요. 올캠핑은 기다리면 땡처리 나옵니다. 라고 댓글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많이 속상하기도 했고, 그분 말씀은 틀린 말은 아니었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망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에, 이 스펙에 이런 제품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 있어요? 없어요. 어. 그분은 이렇게 좋은 역작을 망작을 만들어버리고 강제 단종을 시켜버리는 아주 훌륭하십니다. 아주. 자, 그래서 블랙제이 2세대는 사실 저도 좀 속상한 감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아직도 안 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잘 안 펴봐요. 속상해요.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이제 이 제품은요, 여러분, 네, 역대의 작품이 돼 있죠. 이거 지금 뭐 중고도 거의 안 나오죠. 이제 이 친구는 중고도 안 나오고요.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신 분들 대부분 20만 원 후반대 아니면 30만 원 초중반대 사신 분들이거든요. 비싸봤자 35만 원, 34만 원이에요. 팔지 마요. 여러분 이 돈 주고 이 가격에 이런 제품 못 사요. 어디 가서도. 네. 자식한테 물려주세요. 혹시 자녀가 있다면 그 갖고 계시다가 물려주십시오. 잘 보관해서. 앞으로도 이런 제품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망작이 아닙니다. 정말 그죠? 이거 보고 지금 찾아오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든 게 뭐냐면 그래? 그럼 한번 이제 끝판왕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 가보자.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블랙제이드 3세대입니다. 자, 블랙제이드 3세대는요, 나일론 30데니아 썼어요. 그럼 그래요. 야, 다른 데들은 나일론 15데니아 써서 경량 텐트로 해서 가볍게 만들어 파는데, 30데니아가 뭐냐? 15데니아가 비싸요? 30데니아가 비싸요? 물어볼게요. 30데니아가 비싸요? 15데니아가 비싸요? 여러분, 30데니아가 비쌉니까? 15데니아가 비쌉니까? 웃기는 짬뽕들이야. 당연히 더 중량 많이 나가는 게 더 비싼 거야. 진짜 난 너무 답답하고 우리나라 백패킹 수준이 이 정도인가? 우리나라 캠핑 시장이 이 정도인가? 가끔 좀 한탄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다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폴리옥스포드 150데니아 텐트가 비쌀까요? 폴리옥스포드 210데니아 텐트가 비쌀까요? 당연히 210데니아가 비싸지. 원단값이 비싸니까. 아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면 300g이 비쌀까요? 면 220g이 비쌀까요? 상식적으로 맨날 무거운 게 더 비싸요. 자, 제가 왜 더 싼, 더 저렴한 15데니아를 안 썼냐면요. 저는 기본적으로 무게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제가 만드는 텐트들은 히말라야 가는 텐트가 아니에요.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텐트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뒷산 올라가고 기껏 높은 데 가봤자 지리산이고 한라산이고 오토 캠핑 다니고 대부분 데일리하게 편하게 쓸 수 있는 내구성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얇은 텐트가 잘 찢어질까요? 두꺼운 텐트가 잘 찢어질까요? 제가 왜 여기서 이 60 폴리에스테르 테피터 68데냐 75데냐를 고수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얘네들이 세요. 주름도 잘 안 지고요. 습기에도 강해가지고요. 비가 오고 막 그래도 처지지도 않고요. 처지지가 않는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제가 202번에 라이브를 하면서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저는 싱글월이 아니라 더블월을 선호해요. 저는 산 타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오토 캠핑을 갔고 노지 캠핑을 갔어요. 결로가 생겨요. 이거 불편해서 블랙제이드 쓰시는 거 아니에요? 가장 불편한 거. 결로가 생겨요. 침낭이고 머리고 뭐고 물 줄줄 새고 떨어지고 이게 싫어서 블랙제이드 쓰는 거예요. 블랙제이드는 결로가 전혀 없어요. 그 없는 이유를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블랙제이드는 더블월입니다. 더블월. 두 겹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방수는 위에 게 다 해결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친구들은 방수 생각을 안 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죠? 결로도 안 생기는 거고. 그러면 뭐가 손해예요? 무게가 손해예요. 백패킹은 무조건 가벼울수록 좋은 건데 이 친구는 무게에서 손해를 봐요. 그렇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거나 공격적으로 산을 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쩌다 산에 갈 수도 있고 강에 갈 수도 있고 집 앞에 칠 수도 있고 마당에 칠 수도 있고 그렇게 무게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구성과 그죠? 여러 가지 기능적인 면들을 우선시하지 무게는 조금 손해를 보고 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해봤자 캔맥주 하나야. 캔맥주 하나.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백패커의 생각하고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 사실 캔맥주 하나 무게니까 이거를 손해보고 더 오래 쓰고 더 튼튼하고 더 쾌적한 걸 쓸 것인가. 사실 우리가 산에 올라갈 거면 땀 흘리면서 헉헉대면서 올라가서 빨리 치고 빨리 젖고 결로 있어도 대충 자고 젖던 말던 이런 거 상관없으면 가벼운 게 좋은 거죠. 그런데 기능적으로 뭔가 내가 얻고 싶은 게 있으면 분명히 손해보는 건 있어요. 그게 무게예요, 무게. 그래서 저는 무게보다 기능적으로 더 뛰어난 걸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세대가 그렇게 됐고 3세대로 가서는 이거보다 더 얇은 플라이를 쓸 수 있었고 이거보다 더 얇은 바닥을 쓸 수 있었지만 내구성이 떨어지니까. 아니 30데니아가 강할까 20데니아가 강할까? 실 두께가 틀린데 당연히 여러분 권투할 때 라이트하고 헤비급하고 권투하면요 절대로 라이트는 헤비급을 잘 못 이겨. 절대란 말은 아니지만 라이트급은 헤비를 못 이겨. 왜? 체급에서 일단은 이 사람은 등치가 이만하고 키가 이렇게 큰데 얘가 백날 싸움을 잘해도 못 이긴다고 등치 큰 애를.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체급 차이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저는요 내구성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에 의해서 더 비싼 이 원단을 선택을 한 거예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숫자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비싸진 줄을 알고 있잖아. 근데 사실 원가는 그렇지가 않거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원단이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이게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텐트들이 나일론의 이제 물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
나일론은 4%의 흡수성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이 닿으면 물을 먹어요. 물을 먹으면 쳐져요. 쳐져요. 그러면 여기에 더블월 쓰는 텐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닿아요. 이너 텐트에. 두 공간을 이격을 시킴으로 인해서 결로를 발생을 저지시키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현존하는 텐트들, 대부분 텐트들 보면 결로가 있잖아요. 싱글홀은 무조건 있고요. 더블홀들도 결로가 생겨요. 왜? 그래서 뭐를 써요? 메쉬를 쓰는 거예요. 왜? 뽕뽕뽕 뚫려 있으니까 적어도 거기에 결로는 잘 안 생기니까. 근데 메쉬도 만져보면은 물방울이 축축하게 맺혀 있어요. 더블홀들을.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무게를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면으로 만들어버리면 적어도 만졌을 때 축축하진 않으니까. 블랙제이도 여러분 그러면 웬만하면 뽀송뽀송해요. 습한 데 가도 만져봐도 축축한 게 없어요. 정말 신기하죠. 정말 신기하죠. 그게 다 이제 뭐 발수의 뭐 영향도 있고 더블월인데 면의 또 특성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통해 가지고 만들어 놨지만, 내 제품을 쓰는 사람들은 적어도 무게, 그냥 요 볼펜 몇 자로 무게, 아니면 볼펜 몇 자는 좀 그렇고, 무게로 따지면 뭐 캔맥주 하나 무게, 그 정도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더 내구성이 길고 조금 더 안전한 걸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두꺼운 나일론을 쓰는 겁니다. 그게 또 차광도도 뭐 크게 차이는 없겠죠. 그래도 차광도 좀 생기고 내구성도 챙기고 덜 처지고,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 여러분들 뭐 백패킹 텐트들 15대냐 뭐 이런 거 보면은 나중에 쑥쑥 터져요. 솔방울 떨어지면 툭 터지고, 솔방울 맞으면 막 텐트 축축 찢어지고, 뭐 폴대는 다 툭 찢어지고, 이런 경우들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두꺼운 원단을 썼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실리콘 발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리콘 발수는 비불속이에요. 탄소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친환경 발수조 그 코팅 가공제로 인식이 돼 있고, 일반 이런 우리가 위에서 쓰는 이런 그 불속의 발수보다 한 2배에서 4배 정도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나일론 원단이 비쌉니다 하는 건, 나일론은 대부분 이 실리콘 가공을 시키니까 그래서 가공비가 비싼 거예요. 원단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친구들은 그렇죠.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지 않아요. 내수압을 줬습니다. 내수압을 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른 제품들 보면 워터프루프 뭐 이제 외에도 방수도를 보면 1500ml 이런 제품들은 보통 보면 이제 실리콘 가공 제품들이 많아요. 양면 실리콘을 했을 때는 보통 이제 내수압을 많이 높일 수가 없어요. 실리콘의 단점 중에 하나가 내수압을 많이 높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구성도 길고 뭐 친환경적이고 뭐 그렇지만, 단점은 내수압을 많이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수압들이 낮아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내수압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안에 면을 쓰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누수를 막아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PU 가공을 합니다. 폴리우레탄 가공을 해요. 그러면서 내수압을 3000ml까지 끌어올려요. PU의 장점은 뭐냐면, PU는 안에 액상 폴리우레탄을 발라서 고착시키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죠? 내수압을 높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면에 심테이프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봉부의 누수를 막을 수가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나일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면은 N 싱글 6, N 더블 6가 있어요. N 더블 6가 먼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듀폰에서 만들었죠? 이게 원조예요.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처음 만들어졌을 때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비쌌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플랜트 시설을 만들어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프라가 많이 들어가요. 제조 과정도 까다롭고 설비 공장도 까다로워지고 많아야 돼서 가격이 기본적으로 비싸요. 그래서 나중에 만든 게 뭐냐면 그러니까 N6가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개량해서 저렴한 가격에 대량 양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N6예요. 근데 대한민국에는 N 싱글 6 공장이 없어요. 대한민국엔 제가 배울 때는 죄송해요. 제가 싱글 6라고 했나? 대한민국에는 더블 6 공장이 없어요. 대한민국은 전량 N 싱글 6만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산 더블식스라고 했을 때 약간 의심을 했던 거예요. 한국에는 더블식스를 생산하지 않는데 뭐 지금 뭐 공장 다시 짓고 만들 수 근데 얼마 전에 지금 효성인가요? 그 어디야 포항인가 울산인가 효성 지금 그 공장도 불났나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원단값 생산이 안 되니까 막 원단값 엄청 오르고 난리예요 지금. 난리인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제가 알기로는 더블식스를 생산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더블식스는 대만에서 대부분 대만에서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더블식스의 나일론 더블식스의 원단은 주로 대만산이 많고요. 국산 나일론이라고 하면 대부분 싱글식스인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예전에는 더블식스와 싱글식스의 스펙 차이가 컸어요. 그래서 더블식스가 더 비싸고 스펙도 더 좋았다고 했는데 그 스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실키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광택이 더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광으로 보통 이제 구분도 하고 막 예전에는 그랬었거든요. 광으로. 왜냐하면 이제 인간이 어떤 직물을 봤을 때 반짝반짝거리면 비싸다는 느낌도 많고 N 싱글식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일론인데 이 친구의 정확한 이름은 폴리아미드예요. 자, 여러분 제가 하는 모든 강의는 대본 없이 가는 겁니다. 자, 그래도 말이 두서가 없어요. 좀 죄송해요. 폴리아미드예요. N 싱글식스와 비슷한 화학 구조를 가진 천연 그러니까 자연 유래 자연 유래 동물성 원단 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누에에서 나오는 고치에서 뽑아낸 실크. 우리나라 말로 비단. 비단은 이 친구랑 비슷한 아미드 성질. 열어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코끼리 조개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겉은 맨질맨질하고 요런 구조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실을 만들면 비단이 되고 그러니까 실크가 되고 반짝반짝 거리는 특유의 성질을 갖고 있고요. 이거를 화학적으로 탄소와 물과 수소 열로 중합을 해서 만든 게 요 더블식스예요. 그래서 이름이 같아요. 아미드. 얘는 폴리아미드. 근데 듀포는 폴리아미드라는 말을 못 쓰게 해요. 나일론이라는 말을 쓰죠. 자기들의 회사의 브랜드명이에요. 여러분들이 테프론을 하나의 발수의 명사처럼 알고 있듯이 대명사처럼 알고 계시듯이 듀폰의 이름이에요. 테프론도 듀폰의 발수제 이름이고요. 저희는 테프론이라고 안 불러요. 보통 뭐 C6, C8, 뭐 C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앞에 뭐 회사 이름이 붙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부르지 테프론이라고는 안 불러요. 자, 이 친구는 아까 반짝반짝거리는 원단의 특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거를 N6는 구현을 해냅니다. 어떻게? 처음에는 만들어냈더니 얘는 광이 좀 덜 나, 얘는 광이 좀 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알아. 그래서 바보예요, 얘네들이. 자, 어떻게 해요? 산화티타늄이나 뭐 이런, 아니면은 뭐, 우리가 여러 가지 가공들, 뭐 롤러 방식이나 뭐 이런 방식이나, 안 그러면 뭐, 면 같은 경우에는 수산화나트륨에 빠쳐가지고 겉에 단면을 그냥 다 태워버려요. 그러면 바짝바짝거리거든요. 이런 실크 가공이라고 하고요. 나일론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친구에다가 뭐 산화티타늄이라든지 이거를 뭐 이제 우리가 머징이라고 그러죠? 뭐 외국말로 막 뭐라고 해요? 머서 가공이라고 할 거예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뭐 산화티타늄을 섞어가지고 뭐 그 광을 낸다든지 그래서 실크 이런 나일론과 N6와 비슷한 광을 낸다든지 해가지고 만져보거나 육안으로 봤을 때 거의 구분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1,000원이고 이게 500원이면 어떤 걸 쓰시겠어요? 손으로 만져봐도 광으로 봐도 구분이 안 될 정도가 됐어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러니까 굳이 얘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얘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N6가 싱글6가 대세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N6는 융점이죠. 녹는 점이 260도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세대에 사용된 폴리에스터 같은 경우에는 융점이
265도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공을 할 때 있죠. 세탁을 해서 염색을 했어요. 염색을 했어요. 그때도 열이 필요해요. 왜? 말려야 되잖아. 염색해가지고 건조할 때. 그 다음에 방수 코팅할 때 폴리우레탄을 녹여가지고 붙이려면 이걸 열로 녹여야 되잖아. 녹여가지고 바르고 건조할 때, 발수 가공했을 때, 건조할 때, 이럴 때마다 열이 막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 열로 가공을 해요. 근데 이 가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열화한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머리카락을 드라이에 자주 노출시키면, 뜨거운 바람 노출시키면 머리가 푸석푸석 끊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인열 증강제라고 하는 이런 작업들, 인열 보강하는 작업, 원단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열 증강제를 사용했습니다. 하여튼 무슨 작업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린스예요, 린스. 서면은 부드러워질수록 질겨지거든요. 그래서 인열값이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에 린스를 하면은 머리가 미끈미끈거리고 이러면은 덜 끊어지거든. 조직을 느슨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 이거는 이제 인열 같은 경우에는 접점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조직이 이건 또 번으로 빠지는데 덴시티가 높아지면 인열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강좌에 보면 이 밀도와 강도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밀도가 높아지면 실이 가닥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잡아당겼을 때 인장 강도는 늘어날 수 있는데 인열점은 떨어져요. 인열은 교차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열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느슨해져야 돼요. 인열은. 조직이 치밀하면 치밀할수록 잘 찢어져요. 이거를 예로 들면 여러분들이 종이를 물에 딱 젖어가지고 말렸을 때 건조를 시키죠. 그러면 얘네들 조직이 치밀해지거든요. 그럼 더 잘 찢어지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물에 젖어서 말렸던 신문지가 더 잘 찢어지는 원리. 수분이 들어가고 아니면 조직이 느슨해지면 덜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밀도값을 높이는 것도 덴시티를 높이는 것도 안 좋은 건데, 자 이제 뭐 그건 번외로 얘기를 하고, N 싱글 6의 유일한 단점이 이거예요. 융점이 230도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공을 했을 때 만약에 이 PU 가공을 할 때 240도로 가공을 한다. 그러면 더블 6는 버티는데 싱글 6는 못 버텨요. 원단이. 녹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가공이 까다롭다는 얘기예요. 열에 약해요. 열에. 그래서 나일론 가공이 되게 까다롭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융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열 관리를 잘해야 돼요. 뭐 발수 가공을 하거나 실리콘 가공을 하거나 PU를 하거나 염색을 하거나 했을 때 요 230도보다 훨씬 떨어뜨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열을 높여가지고 작업을 하면 잘 되는데 열을 낮춰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라면 끓일 때 이거 했는데 물이 60도 이상 안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봐. 라면 어떻게 끓여?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일론 가공이 어렵다. 더블 6는 가공이 보다 쉽다. 요 차이예요. 그런데 자, 그것도 옛날 얘기예요. 요즘에는요, 요런 레시피들이 다 생산 설비나 레시피들이 다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나일론 가공도 230도 이하로 다 해가지고 제대로 다 찍어내요. 그러면은 그거 1,000원이에요. 근데 더블 6는 2,000원이야. 그럼 뭘 쓰겠냐고. 당연히 나라도 싱글 6를 써요. 굳이 돈 2배 더 줘가면서 그걸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캠핑하시면서 230도에 불에 온도계 들고 다니면서 텐트를 불을 지르실 겁니까? 어차피 불 붙으면 230도나 260도나 어차피 불은 그거보다 높아요. 여러분들이 캠핑하시면서 230도 이상에 노출될 환경이 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캠핑하시면서 230도에 노출된 환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N6나 NW6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단지 N6나 W6를 구분하는 거는 가공 때만 필요한 거죠. 굳이 비싸게 주고 작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케팅에선 어떻습니까? 야, 여러분들이 이제 텐트 상세 페이지를 보세요. 텐트 상세 페이지를 보시면 어떠한 문구가 있냐면 저희 텐트는 국산 W6를 사용하여 고가의 W6를 사용하여 다른 N6의 텐트보다 더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뭐가 더 좋냐는 거죠. 그냥 가격만 비싼 거예요. 메이커 값이에요.
왜? 듀폰에다가 그 뭐라고 뭐라 그래요 그거를 돈 주는 거? 아,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개런티야 개런티 어 커미션이 아니고 그 개런티가 아니고 아 갑자기 왜 그게 생각이 안 나지? 수수료를 줘야 된다는 거죠. 로얄티. 아씨 죄송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듀폰에다 계속 로얄티를 줘야 돼요. 광고비로. 나는 그 짓을 안 한다는 거야. 굳이 그냥 그거는 그냥 소비자들한테 나는 내 생각은 그래요. 굳이 대만산의 싱글 더블 식스를 쓰는 거는 굳이 돈질할 자, 굳이 그거 지도난이라고 소비자들 막 털어 쓰는 거밖에 안 돼. 난 내가 생각할 땐 그래. 아니 뭐가 임장 인연이 막 특이하게 막 엄청나게 높고 뭐가 두 배로 줘가지고 돈값을 한다라고 하면은 쓸만하겠지만 난 굳이 그 돈을 쓸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 이건 지극히 제 생각입니다. 지극히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갔습니다. 그렇게 갔고 그 다음에 제가 사실 플랜 요 FR 플레임 리터런트를 안 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 죄송합니다. 방염은 무조건 넣어야 돼요. 위에 말했지만 방염은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못 넣습니다. 기본적으로 실리콘을 입히면요. 실리콘은 뭐예요? 우리가 또 까먹었어. SiO2예요. 규소? 자, 모래에서 나와요. 열에 강해요. 열에 강해요. 실리콘이 내구성이 강한 이유가 열에 강해요. 이런 것도 있고 있어요. 있고 또 밑에 이제 PU가 들어가니까 저희가 이제 PU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그 방염제 같은 거를 섞어가지고 가공할 수 있어요. 방염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실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산화규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나오는 것도 있는데 솔직히 제가 하도 당해가지고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넣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넣어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못 넣었습니다. 무서웠어요. 나중에 잘못될까봐. 부작용이 있으니까 내구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뭐가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까 제가 원단 공정도 못 믿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제는 제가 무서워. 옛날에는 막 밀어붙였는데 지금은 솔직히 좀 쫄립니다. 무서워요. 니들이 무서워요. 니들이. 또 진상들을 만나다 보니까. 자, 그래서 방염을 넣어야 되는데 못 넣습니다. 제가 뭐 폴리에스터, 뭐 옥스퍼드나 테피터나 이런 폴리 계열의 그런 것들은 해봤던 이력들이 쭉 있기 때문에 제가 방염을 많이 해왔고 그동안 쭉 해왔기 때문에 괜찮은데 제가 요 나일론의 실리콘 가공의 제품은 제가 방염을 해본 적이 없어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무서웠습니다. 망할까봐. 그래서 안 했습니다. 이거를 좋다고 하는 분도 계신데 내 앞에서 대놓고 좋아하진 마세요. 왜냐하면 방염은 들어가야 되는 게 맞기는 해요. 대놓고 좋아하지는 마세요. 자, 해서 일단 플레이랜다. 플라이 무게만으로도요 상당히 무게 절감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무게 정보를 좀 244g이 줄었어요. 244g. 캔맥주 하나를 벌었어요. 250ml짜리 캔맥주가 있나? 캔맥주 하나를 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플라이 원단을 바꿈으로 인해서 1세대하고 3세대하고 이제 무게가 확 줄었다는 그런 장점. 그 다음에 뭐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폴대는 2세대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말씀드렸어요. 팩을 보시면요. 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처음에 10개 준다 그랬어요. 근데 2개를 더 늘렸습니다. 2개를 더 늘렸고 대신에 요거는 랜덤 뽑기예요. 11개 들어갈 수도 있고 5성개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대체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저희가 지금 막 폴대도 그렇고 팩도 그렇고 수급이 안 돼가지고 폴대가 그때 2천 몇백 개가 있었죠. 근데 이걸 따져가지고 300동에다 넣으려고 하니까 10개가 안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일단은 있는 수량 안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수량 안에서 12개씩 넣어주고
모진하는 거는 동급의 제품으로 대체해서 넣어드리는 걸로. 그래서 이거는 태클을 안 거는 조건이에요. 근데 어떤 제품은 DH가 들어가고 어떤 건 연한이 들어가는데 그걸 제가 박싱을 못해요. 표기를 다 구분을 못하니까 뽑깁니다. 이거 가지고 아쉬워서 나는 이게 들어갔네 저게.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들 그 시간 되실 때 저희가 그 팩 테스트 한 게 있습니다. 블랙제이드 팩. 유튜브 들어가서 가지고요. 블랙제이드 팩이라고 하시면 저희가 블랙제이드 팩에 대해서 라이브로 뭐 티타늄 팩, 아니 뭐 연암 팩, DH 팩 이걸 테스트하는 게 있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컴퍼넌트 회의하는 그 영상이 다 있습니다. 근데 했어요. 그분이 CCTV 자, 영상 다 있고요. 위해서 그 다음에 제가 망치로 다 물론 뭐 과학실에서 한 건 아니지만 쭉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돌에 찍어보고 얼마큼 문연이는지 깨지는지 뭐 되는지 요렇게 다 테스트한 게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아쉽네 나는 DAC네 너는 연한이네 이런 거 글 올리지 마세요. 그런 거 올리는 게 판매를 방해하는 행위예요. 그잖아요. 이거를 저는 다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꼭 읽어보세요. 여기 다 링크 걸어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3세대가 나왔습니다. 출시 가격은 40만 원 중후반대. 이거 2년 전 얘기예요. 2년 전에 40만 원 중후반대고요. 여기서 지금 30%가 올랐어요. 30%가. 네. 자. 그렇게 해서 쭉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는 이런 식으로 변화를 거쳐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제품에 대해서는요. 이거 아까 누가 이거 산에다가 이거 산에 올라가서 진짜 설치한 거 맞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설치한 거 맞고요. 드론으로 촬영한 거 맞고요. 합성 아니에요. 자, 트레일 웨이트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면 플라이가 800g이고요. 그러니까 이너 텐트가 1.5kg예요. 왜냐면 이너 텐트가 무거워요. 저희는 면을 씁니다. 면을 쓰고요. 그 다음에 바닥도 전에는 이제 옥스퍼드를 썼는데 나일론 30대 본체하고 똑같은 원단을 썼고요. 근데 폴대는 굉장히 가벼워졌죠. DAC의 페더라이트 NSL 그래서 559g 라이트 블루 저희가 이제 2세대 때 드렸던 그런 스페셜 컬러 색상하고 똑같은 라이트 블루로 했고 그다음에 그라운드 시트 저것도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는 폴리옥스퍼드로 그냥 만들어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경량 텐트고 또 여러분들 쓰셔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텐트는 내가 그때 예전에 1세대 때 텐트는 27만 원에 팔았는데 그라운드 시트가 프린트가 5만 원이에요. 애프터마켓에서. 텐트는 27만 원에 만들어가지고 팔았는데 그라운드 시트만 애프터마켓에서 5만 원에 팔아요. 사실 이게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물론 그라운드 시트 팔고 하시는 업체분들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3세대는 굳이 그 애프터마켓에서 차라리 안 사시고 일단 이거 쓰시라고 해서 플라이랑 똑같은 원단으로 해가지고 278g짜리로 가볍게 해가지고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원단 값이 올라갔고 자 여러분들이 폴대에다가 이너 텐트만 설치를 했을 때는 2.1kg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날에 잠만 잔다라고 했을 때 밖에 안 보이고 안 비치고 잘 수 있는 무게가 2.1kg예요. 3인용 3명이. 그러면 웬만한 그지 되게 가벼운 거지. 되게 가벼운 거죠. 되게 가벼운 거네. 그죠? 싱글워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면 텐트만 쳤을 때 2.1kg 나와요. 전 세계에서 아마 최고 가벼울 겁니다. 현재 동급 사이즈, 동급 높이, 동급 부피로 했을 때 2.1kg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면 재질의 텐트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쉘터 모드는 빼고 풀 세팅 웨이트가 그
2.9kg. 풀라이까지 전부 다 했었을 때는. 근데 풀라이는 비 안 오면 할 필요는 없어요. 뭐 비 안 오는데 풀라이를 못 하러 해요. 그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면 텐트,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스펙 좋은 면 텐트, 세계에서 가장 스펙 좋으면서 가벼우면서 가장 저렴한 면 텐트가 된 겁니다. 자, 제이스테이크 12개 주는 얘기는 아까 랜덤 들어간다는 얘기는 제가 링크로 여기다 연결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성품 쭉 이렇게 있죠? 쭉 제가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 쇼케이스 요 글 보세요. 꼭. 제발 보세요. 2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제품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 천안 쇼케이스를 제가 링크로, 큰 링크로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요거는 다 아마 거의 원본일 거예요. 자, 원본. 한번 제가 이제 열어볼게요. 하나씩. 너무 뒤로 빼면 요거는 요 끈 길이하고 안 맞을 36분짜리예요. 때 이 블랙제드 2세대 되는 거 우리가 36분짜리. 상황으로 그죠? 인해서 원본이에요. 라이브 લોક다운이 원본. 요거 제가 잠깐만. 요약본 해놓은 거 어디 갔지? 자, 필드 테스트를 이렇게 요약본 어디 갔지? 요약본. 요약본 있는데 잠깐만요. 요약본은 제가 블랙제이드 요약본은 해야 되겠네요. 잠시만요. 블랙 죄송합니다. 라이브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라이브 편집본 만들어 놓은 거. 자, 요겁니다. 요 두 가지는 꼭 필독 시청하시라. 요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려. 제가 다 10분짜리로 요약을 해놨으니까 필독 영상으로 해놓을게요. 요거는 필독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겁니다. 이거 36분짜리 이거 맞네? 이게 요약이야? 가장 많이 36분? 받는 부분. 근데 저희는 사네. 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죠? 눈 쌓인다. 여기가 눈이 안 무너져요. 여기 밑에 있었구나. 여기 백날 눈 쌓여도 안 무너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요 요약본은 꼭 좀 시청을 좀 해주시고 이겁니다. 이거 얘는 하지만 얘네, 레인 얘네. 커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고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네, 지워야 아웃도어 디자이너 되겠다. 제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블랙제이드 3세대, 블랙제이드 1세대, 2세대 자, 오케이. 여기까지는 밑에는 다 길어요. 쇼케이스, 부산 쇼케이스도 46분짜리예요. 그래서 요거는 돌려보시면서 보시면 되고, 전주 쇼케이스는 망했어요. 전주 쇼케이스는, 이거 얘기하면 또 우리 현이쭌쭈님 속상하시니까. 이거는 인천. 그래서 저희 회원분들 저희가 직접 모시고 품평회죠, 품평회. 품평회를 가졌었고, 그 다음에 천안은 제가 편집을 해가지고 11분짜리로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크게 한다고 하면 그래서 요거 영상 보시면은 제품의 설치나 이런 거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그 두 가지는 그 테스트 CCTV 놓고서는 48시간 테스트했던 네네네 그겁니다. 그 영상이고 요거는 이제 저 해체 보세요. 파워클립만 제거하면 텐트는 무너집니다. 무너졌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철수하는지 잘 보세요. 시간 제도 좋아요. 자, 야 이거 너무 내가 극적으로 보여줬나?
보셨어요? 철수하는 거? 야, 이거 영상 나가면 대박이겠지. 자, 이게요, 여러분들, 제 스킬이나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정확히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 앵커 있어요. 앵커라고 불러요. 블랙제이드 1세대 보시면, 1세대, 2세대 보시면은 밑에 그 폴대 고리 연결하는 그거를 앵커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그 자체가 아일렛하고는 달라요. 아일렛은 그렇게 빼려면 구멍을 잘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빼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1세대, 2세대, 3세대 사용하는 앵커는 이 폴대를 제껴주면 툭 빠지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는 앵커인데 3세대는 이제 가격이 좀 오른 거는 10원이라도 오는 거는 3세대는 그 자동으로 이렇게 딱 빼게 해주는 그 앵커에다가 그 노루발처럼 발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가이로프를 딱 껴가지고 가이라인은 그 끈을 껴가지고 스토퍼처럼 쓰게끔. 그래서 블랙제이드 1세대, 2세대는 그 팩고리가 조정이 안 됐어요. 그냥 그 자리에다 땅에다 박아야 되는데 3세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줄였다 내렸다 하면서 땅에다가 팩을 박을 수 있게끔 변경이 됐습니다.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앵카를 바꿔줘야 돼요. 이 앵카가 특허가 있어요. 아무나 못 씁니다. 그래서 이 앵카의 특징은 지금처럼 설치도 빠르고 해체도 빠르고 가이러프를 걸어가지고 팩고리를 늘었다 줄였다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특수 앵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다 기술이죠. 자, 기술이고 그래서 꼭 한번 요거를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읽어보시길 바라겠고, 그러면 제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잠시 쉬었다 갑시다. 요게 아니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웃도어 디자이너 제이드입니다. 자 오늘 블랙제이드 4차 자녀분 예약 신청을 받았고요. 여러분들 지금 예약하신 분들께 조금 이해를 드리고 앞으로 구매를 예정하시고 계신 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자 블랙제이드의 역사와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쭉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쓸 수 있는 텐트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무나 못 쓰는 텐트고 초초초초초초 전문가용 텐트라고 말씀을 건방지게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비싸게 주고 샀으면 비싼 값을 해야 되는데 기능이나 성능이나 뭐 사용법을 모르고 있으면 못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 자 인사를 좀 양홍님, 민경진, 푸르미님 들어오셨고 포린러브님, 마창단님 어서 오십시오. 자 여러분 올캠핑 보이는 라디오를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쭉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배송이에요, 배송. 자, 배송. 저희는 보통 텐트를 개발하는데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생산하는데 한 1년 정도에서 보통 요즘에는 한 2년 정도 생산 리드 타임이라고 하죠. 이제 저희가 계약에서 발주까지 한 현재 지금 2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는 저희가 보통 1년 전부터 준비를 그러니까 시즌은 만약에 올해 저희가 봄 시즌을 노린다 그러면 제작 2년 전 가을부터 준비를 합니다. 가을부터 준비를 해서 이제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만들고 샘플을 만들고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쭉 생산 준비를 해서 양산을 하고 발송하는데 보통 한 1년의 기간이 걸려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보통 업계의 관례예요. 보통 제대로 된 업체는 보통 이렇게 걸리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다 알 필요가 있냐? 여러분들 다 알 필요가 없는데 어디까지 알아야 되냐면 지금 현재 블랙제이드 3세대는 원래 이거는 칠판을 좀 켜놓고 요거는 좀 칠판을 켜놓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블랙제이드 저희가 3세대는 2021년 11월 15일 납품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2021년 5월부터 8월 9월까지 셧다운이 됐어요. 공장이 폐쇄가 됐어요. 이거는 그냥 이 공장만 폐쇄가 된 게 아니고요. 베트남에 있는 모든 공장이 셧다운이 됐어요.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그 다음에 공장이 저희가 10월부터 재가동이 됐어요. 그러면
2021년 10월부터 재가동이 됐으면 그날부터 눈 딱 찌면 다시 그냥 찍어내냐? 아니죠.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다 집으로 갔다가 1000명이 100%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공장 복귀율이 50%였어, 당시에. 그러니까 1000명이면 500명만 복귀를 한 거예요. 죽은 사람도 있고,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고, 다른 회사로 간 사람도 있고, 50%. 현재 50% 조금 상회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0월 달에 공장의 가동률을 50%로 잡았을 때 납품할 수 있는 날짜를 다시 계산한 게 2022년 4월 25일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 가동률은 더 떨어지는 거고, 복귀는 왜냐하면은 직원을 뽑아서 교육시키고 세팅하고 하는데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니까, 뽑았다고 내일부터 라인 들어가서 텐트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공장들은 그 세팅하는 시간들이 걸리거든요. 자, 잘 돌아가던 공장이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작살이 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약서를 다시 썼어요. 그래서 이 공지 다 공지하고, 방송하고 설명 다 했어요. 자, 이제 늦게 들어온 사람들 이거 모르니까 했던 얘기 또 해야 돼요. 그러면 제 입에서는 너무 힘들어요. 굳이 돈도 더 못 받고 가격도 올려받을 것도 아닌데 그 수구로 제가 뭐하러 합니까? 그냥 물건 들어왔을 때 그냥 한 동에 65만 원씩 팔면 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명씩 선착순으로. 일주일에 한 동씩. 2024년까지 저는 블랙제이드 팔 물량이 100동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2024년까지 매주 한 동씩만 팔면 돼요. 급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절 쫄랐어요. 그래서 제가 주문창을 만들어 드렸어요. 근데 본인 사정에 의해서 노쇼를 냈으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안 하고 따지니까 저랑 싸우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도 저를 쫄르셔서 저를 귀찮게 힘들게 하셔서 제가 30분한테 먼저 열어드렸어요. 제가 사주세요 한 적 없어요. 여러분이 열어달라고 해서 열어놓은 거예요. 근데 노쇼 내면 당연히 원리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공장에서 재개 가동률 생각해가지고 다시 하니까 4월 25일이고 계약서 다시 썼습니다. 4월 25일까지 납품인데 여기서 4월 25일까지 납품이면 이게 제 손에 떨어지는 게 4월 25일이 아니에요. 정말 제일 무식한 사람들이요. 4월 25일 공장 출고예요. 공장이 부산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해외에 있어요. 이 비행기 타고 오나요? 배 타고 오죠. 비행기 타고 오면 텐트가 한 100만 원, 200만 원 갈 거야. 정말 답답해요. 4월 25일 날 공장 출고해요. 그러면 공장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호치민 항으로 이동을 해요. 하루 걸려요. 26일 날이에요. 여러분들 TV에서 요즘에 물류비가 오르고 배가 없고 뭐가 어떻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이제 부킹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배가 없어요. 배가. 그러면 기다려요. 며칠씩 기다리는 경우도 생겨요. 아니면 물건을 선착순으로 실었는데 우리 앞에서 딱 끊겨가지고 저번에도 라치토름도 그랬죠. 앞에서 딱 끊겨가지고 우리는 뒷배로 와요. 그럼 한 3일 또 늦어지고. 어찌됐든 간에 이제 선적 예고를 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적 공고를 해요. 이 선적 공고를 할 때 저는 여러분들께 뭘 공지를 하냐면 배의 편명,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아, 나 진짜 여기 치매가 올라나 봐. 베셀넘버죠? 베셀넘버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배의 편명을, 그러니까 배의 이름을 공개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 사이트나 가도요. 그 배의 이름을 치잖아요. 그러면 그 배가 어디에 있는지 다 지도로 검색이 돼요. 위치 추적이 됩니다. 물론 유료로 하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요. 무료로 보면 하루 전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선적 공고할 때 이 배 이름을 가지고 그럼 택배 번호를 알려준 거랑 똑같은 거야.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사이트 가서 올캠핑에 이거는 오래된 룰이에요. 전 세계 어떤 업체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 안 했어요. 올캠핑이 최초로 했는데 요즘에 따라하죠? 아니, 다른 업체에서 따라하잖아, 이제. 선적했습니다 하면서 갑자기 성적 공지. 안 했어. 전 세계에서 올캠핑만 이런 서비스 해줬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베셀 넘버를 가지고
구애를 해요. 대만을 지나고 있네. 홍콩을 지나고 있네. 미어도 지나고 있네. 인천 앞바다 들어왔네. 인천이네. 그러면 저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제가 베트남에서 올 때는 7일, 5일 잡아요. 5일. 베트남에선 5일. 아무 문제 없을 땐 5일. 보통 이제 뭐 7일. 뭐 태풍이 온다 그러면 이제 뭐 하역이 좀 늦어지고 하다 보면은 좀 딜레이 될 때도 있고 한데, 인천에 이제 도착을 하죠. 그러면 저희는 어떤 작업을 하냐면 통관을 시켜요. 통관. 근데 저희는 보통 사전 통관 제도를 이용을 해요. 사전 통관. 배가 베트남에서 한국을 오는 사이에 저희는 관세사를 통해서 미리 신청을 해요. 저희가 텐트 로코푸트 아니 블랙제이드 500동을 실었는데 요거는 얼마에 수입을 했고 요건 FTA 관세가 없으니까 여기 원산지 증명도 표명을 했고 해서 이렇게 쭉 신고를 해요. 그러면은 관세청에서 오케이 하고서는 통과를 해주면 그냥 인천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올캠핑으로 이동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중간에 통관해서 빠꾸 먹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야, 니네 못 믿겠어. 아니면 야, 요즘에 마약이 많다는데 검사 좀 하자. 그럼 이제 검사비를 우리가 내요. 아니, 너 웃겨. 지들이 검사하자고 해놓고 엑스레이비는 왜 내가 내야 되는 거야? 그죠? 근데 통관을 할 때 이런 게 지연이 돼요. 이거를 제가 실시간으로 카페에 공지를 합니다. 어디다 공지하냐면 모르면 적어놨다가 알림 신청해 놓으세요. 자, 여기 보시면 공구 발송 소식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발송 공지, 진행 공유 이렇게 해가지고 쭉 제가 올려요. 그럼 여기 보면 보세요. 전부 다 있죠. 라치투룸 텐트 선사 딜레이 공지 안내드립니다. 조회수 281명이야. 아니 텐트는 350동 팔았는데 조회수는 281명이면 적어도 최소한 70명은 안 본 거야. 그래놓고 물어봐. 제품 언제 오나요? 아니 공지 올렸잖아요. 언제 공지 그거 들어가서 매일 보고 그런 식으로 컴플레인 걸면 개망신 당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 공지 못 봤어요. 아니 그거 바쁜데 나 직장 다니고 바빠 죽겠는데 언제 공지 들어가서 매일 보고 있습니까? 공지 올리면 다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전 구분하고 죽을 때까지 진짜 칼 들고 싸울 거예요. 그런 무식한 소리 하지 마세요. 못 본 건 자기 탓이지. 왜? 이걸 공지를 올리면요. 3만 5천 명, 지금 현재 3만 7천 명인가요? 47,550명한테요. 알림 가요. 푸싱이 날라가요. 외부로. 이 350명 때문에 3만 7천 명한테 문자를 보내요.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들어와요. 그럼 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공지하고 알림 보내주고, 뭐 내가 어떻게, 그럼 집에 가가지고 뭐 편지로 보내주고 내용 증명을 띄워줘야 돼?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내용 증명 보낼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한테만 전화해줘요? 아니잖아요. 그 공지의 책임을 저도 법적으로 도망갈 구멍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다 대놓고 당신이 그거는 당신 잘못인데 누구한테 지금 따소리 하고서 인민재판 해요, 이런 분들. 제가 박제시켜 놓을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물건 언제 보내주나요? 글 올려요. 그럼 제가 공지 좀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태클 걸죠. 그럼 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쪽팔리니까 괜히 뭐 엉뚱한 얘기 해가면서 트집 잡고 뭐가 어떻고 그러면 쫓겨나는 거예요. 매장 당하고. 누구처럼. 얼마 전에 그런 일들 많았죠. 근데 요건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 물건 들어올 때쯤 되면 여러분들도 이제 슬슬 궁금하잖아요. 예약을 했고. 그러니까 자주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통관되는 이 과정에서 제가 전부 다 매일매일 거의 글을 올려요. 배가 어디에 있다. 인천 지났다. 인천 내렸다. 통관됐다. 내일 트럭으로 온다. 그러면 올캠핑 이제 보통 이제 통관이 되면 제가 이제 트럭킹이라고 하는 트럭 부킹을 해요. 예약을 걸어요. 컨테이너를. 그러면 이 사람이 보통 이제 보세 창고 가서 물건을 꺼내서 컨테이너 차에 실어가지고 올캠핑 사무실 앞으로 딱 와요. 그럼 제가 이제 그 컨테이너를 보면 중간에 아무나 못 열어보게 하려고 납 봉인이 달려 있거든요. 그걸 이제 보통 이제 화주라고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을. 화주. 물건의 이제 화물의 주인. 화주가 따요, 보통. 근데 이제 제가 안 따고 기사분이 따라고 하면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0년 동안 제가 컨테이너 따는 거는 사진 찍어서 바로 올립니다, 카페에. 봉인 딴다고 올려요. 왜? 화주는 저지만 실질적으로 물건의 주인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컨테이너 딸 때 전부 다 생중계했어요. 사진을 올리던 동영상을 올리던 라이브를 하던 오픈을 합니다. 자, 그리고 물건 내려요. 그리고 여러분께 발송이 가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럼 이게 하루아침에 되냐고. 공장에서 출고하면 보통 빠르면 7일, 보통 10일 정도. 그리고 뭐 가능가다 있어요. 통관하는 와중에 막 태풍이 오고 그러면 막 비 오고 그러면 제가 막 밀어놓기도 하고 아니면 땡기기도 하고 그거를 카페로 계속 글을 올리면서 공유를 시켜요. 근데 안 보고 나중에 딴소리예요. 이상한 소리 삑삑 하시는 분들 계세요. 꼭 있어요. 그런 빌런들이. 있어요. 전 빌런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빌런이 안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귀한 시간 여러분들 잡아놓고 교육하고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자, 못 보신 분들 못 본 게 자랑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녹화한 영상은 제가 따로 올릴 거예요. 블랙제이드 구매자 필독사항 해가지고 요 영상은 편집 없이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